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 관련된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사업장 5인 미만 쪼개기 만년 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경향신문은 중대재해 노동권 침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방치 안 된다. 이 사설을 내보냈습니다. 권리찾기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한겨레 경향 두 신문이 사설로 실었습니다. 이것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유예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죠. 이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헌법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는 것이죠. 헌법을 위반하는 법을 하위법률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고발 여부와 상관없이 위헌 심판 청구와 상관없이 국회, 정부의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이 위헌적인 법률을 개정하라고 즉각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난번 중대재해처벌법 동의한 국회의원들 전부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신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3일이면 다 마칠 백신 갖고 매일 찔끔 접종, 한심한 면피 형태 제목의 사설에서 34일 동안 코로나 백신 88만여 명 접종, 현재 들어와 있는 백신은 총 269만 회분이다. 3일이면 다 맞출 건데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찔끔찔끔 백신 접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백신이 수급이 안 되니까 들여온 백신은 이제 매일 마치 전 국민의 백신 접종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입니다. 매일경신문은 백신 자국 이기주의에 막혀 공급 차질 11월 집단 면제 가능하겠나? 현재로 보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현재 백신이 들어오는 물량으로 보면 11월 집단 면역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물량 확보 시기를 국민들에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에 돌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생산되지 않는 한 수입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오늘도 그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걸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저질환자의 경우 또 고령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이건 거의 살인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망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안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또 괴담 천안함 생존 군인 나라가 미쳐 청 앞에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사설 제목을 뽑았고요. 문화일보는 천안함 전사를 의문사 취급한 대통령 직속위원회와 문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공식 발표는 북한의 의뢰 공격이죠. 그래서 특정 민간단체는 좌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좌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 발표는 또 의뢰 공격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언론에서 좌초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뉴스를 보내거나 영상을 틀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의뢰 공격의 방향으로 그에 초점을 맞추면 의뢰 공격으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뭐 그 사고 현장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사고 이후에 뭐 조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의 폭침설이나 또 민간단체 좌초설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닌가. 국방부는 물론 공식적으로 북한의 의뢰 공격으로 침몰됐다 이렇게 발표되어 있지만,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그리고 정부의 그런 입장이 애매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상여금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선거 직전 교사 군인의 상여금 조기 지급 부끄럽지도 않은가 제목의 사설에서 보통 4월에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3월달에 지급했다는 겁니다. 선거를 며칠 앞두고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건데, 뭐 규정상 3월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문제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4월에서 5월에 지급했으면 그렇게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4월달 선거를 앞두고 그 이전에 이걸 지급하는 것은 4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것인데, 선거의 매표 행위의 오해를 받을 수준이 굉장히 큰 겁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권리를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돈을 지급하는 것, 돈을 푸는 것, 이것은 당연히 그런 오해 소지가 있다. 법적으로 규정상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균형 외교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정의용 장관의 위험한 줄타기 외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미에 맞춰 보란 듯이 중국행, 한미동맹 토대의 원칙 외교 절실하다. 경향신문은 미중 압박 시험대 오른 한국 균형 외교로 핵심 이익 지켜야 한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전혀 다른 논점으로 기사 사설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한미일 간의 회의가 열리는데 워싱턴에서 외교장관이 중국 갔다. 그러면 마치 이렇게 보면, 소제목으로 보면 한미일 외교장관이 열리는데 중국 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간 것이고, 한미일 회의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일 회의라고 하니까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외교장관은 중국 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한미 동맹이니까 미국을 먼저 가야 한다. 외교장관 취임하면. 이건 뭐 거의 사대주의 논리를 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겠죠. 국가 간에 미리 약속된 것이라든가, 또 중요한 일이 발생했으면 뭐 중국에 먼저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중국을 먼저 가서 외교장관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리죠. 이미 다른 나라와 외교장관 회담이 돼 있는데 미국에 먼저 가서 외교장관 취임했으니까 미국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려야 한다. 이건 뭐 거의 조공바치러 가는 그런 사대주의의 논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속적 한미동맹에 얽매여가지고 미국만 선택해라, 중국 배척해라, 친미 반중해라, 이런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균형외교를 통해서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그래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특정한 국가만을 선택해가지고 다른 진영, 다른 국가들과 적대적 대립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냉전 체제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여권의 부동산 내로남불 대체 어디까지인가. 동아일보는 청년들이 묻는다. 왜 우리는 집 때문에 절망해야 하나. 매일경신문은 LH 불신에 주민동의도 없이 도심 21곳 공공개발 잘 굴러가겠나. 문화일보는 여당은 부동산 사재 쇼, 청와대는 정책 실패 부인, 국민 우롱이다. 한겨레신문은 민주당 제도 탓 마라, 문제는 내로남불이다.
한겨레 신문까지 비판하고 있네요. 부동산 투기 일반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직접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투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투기 지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자동적 불로소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간접적 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기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라도 이 투기적 불로소득가 발생해서 부가 축적되는 경우에 고위공직자를 하고 싶으면 평균 가구당 평균 국민 가구당 평균 재산 수준의 그런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고에 헌납 한자에 한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또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 참사 관련 한겨레 신문은 반석 없이 피해자 용산 참사 책임 돌리는 오세훈, 경향신문은 오세훈 용산 참사가 과도고 부지한 폭력 때문이라고 제목을 사설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전에 용산 참사에서의 경찰 투입에 의한 공권력 투입에 의한 철거민 학살에 대한 책임을 철거민들의 과격한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원인을 거기에 두는 데 대한 이제 비판 사설입니다. 철거민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국가폭력으로 그들의 요구를 파괴한 사건이죠.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와 행정, 자원의 탐욕을 채우는 개발과 토건 사업이 낳은 비극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역시 그런 구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토건사업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이 그냥 막 발표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공수처장 관용차로 이성윤 모신 김진우 당장 사퇴야. 동아일보는 사무규칙에 검경 송치 규정 넣겠다는 공수처의 월권 발사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검사 사건은 검경이 수사했더라도 공수처가 송치받아 기소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공수처는 당연히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죠. 무슨 피자를 그냥 모시고 가서 조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소환했으면 피자가 알아서 가는 것이죠. 결국 이 공수처가 옥상 오거의 기구일 뿐이다. 그리고 이 엄청난 고위공직자 비리를 이 공수처 수사에는 역부족이다. 역량도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뭐 기소까지 공수처가 하겠다. 본래 뭐 수사는 공수처 경찰로 가더라도 기소는 검찰이 하도록 그게 뭐 검찰개혁의 핵심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공수처 기소까지 하겠다. 이건 뭐 수사하랴 기소하랴 뭐 이런 현재의 공수처 역량으로 이 엄청난 고위공직자 비리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뭐 공수처가 존립해 나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전파 독점 지상파역 중간 광고까지 시청자는 안중에 없나? 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지상파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73년부터 금지해온 중간 광고를 48년에 다시 허용하게 한 데 대해서 비판하고 있네요. 지상파의 과도한 중간 광고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뭐 뉴스를 보다가 연속으로 보다가 계속 광고가 나온다? 이게 뭐 그 흐름을 끊는 것이죠. 시청자의 시청권을 사실은 방해하거나 박탈하는 것이고 또 이게 자본주의 상품을 억지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광고가 홍수인데 뭐 뉴스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특집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 중에 계속 광고를 내가 강제로 들어야 하는 것은 폭력이잖아요. 기업 관련 한국경제신문은 청와대 기업과 정례협의 한참 늦었지만 제대로 해보라. 멸경신문은 상무위원회 날 8년 만에 대통령 참석, 기업 공로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수출이 이끈 경기지표 호전, 정부가 생색낼 일 아니다. 기업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과 정례를 해야 한다면 뭐 다른 영역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노동, 농민, 뭐 시민사회다 다 정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수출이다, 뭐다, 경제호조이다, 전부 기업 공론화 평가하는데 기업이 무슨 여기서 기업이라는 게 그냥 재벌 총수나 뭐 그래서 사장의 회장으로 이렇게 대표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노동자들은 누가 어디서 평가하나요? 기업이 이런 성과를 내는 것은 경영자, 뭐 주주 덕분인가요? 노동자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소비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출표 향상 역시 기업만의 성과는 아닙니다. 뭐 정부가 생성한다 그러는데 정부의 그 공공 인프라, 뭐 하부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기업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비싼 상품을 구매해주기 때문에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인권 관련 한국신문은 미국 이례적 인권 비판에 한국 반발, 걱정스러운 동맹의 미래라는 제목을 사설해서 대북 전단 금지법,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조국, 위안부 기금 이용 혐의 윤미향, 재산 축소 신고 논란 김홍걸 등을 거론했는데 사실 뭐 미국이 매년 인권 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인권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월권이고 오만입니다. 내정 간섭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라 인권이나 제대로 좀 해야죠. 미국 인구보다 뭐 총기 숫자 더 많고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 인종에 대한 뭐 폭력 차별이 비일비재하고 미국 내에 인종 차별, 빈부격차, 차별, 성차별 이런 것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미국 내 인권보호사는 제대로 좀 작성해서 한번 제시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한국의 사례에도 뭐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여기 거론한 것 보면 상당수가 고위공직자 부패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인권 문제, 물론 뭐 대북전단 금지법 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니까 인권의 문제를 할 수 있지만 뭐 상당수 고위공직자들 비리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 매년 인권 실태 보고서를 내기 전에 자기 나라 50개 주 단위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반인권에 대해서 좀 보고서 내서 전 세계에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